김혜은 기자,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큰 불길은 모두 잡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5층 유리창을 통해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건물 안을 가득 채웠던 연기가 대부분 빠진 상태입니다. 불은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정부 전산 자원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전산실 안에 있던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기 전 배터리와 케이블을 분리하고 전원을 내리던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산실에는 여러 작업자가 있었고 40대 남성 1명이 다쳤습니다. 또 불이 번지면서 리튬이온 배터리 380여 개가 탔고 내부 서버도 대부분 탄 걸로 추정됩니다. 이번 화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특성상 진압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화재 당시 전산실 내부 온도는 160도까지 치솟았는데요. 데이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량으로 물을 뿌리는 대신 연기를 빼내 온도를 낮추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불이 난 지 10시간 만인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전산실 내부 온도가 떨어진 뒤에야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 배터리에 다시 불이 붙어 소방대원들이 진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합동감식을 진행해 처음 불이 난 걸로 추정되는 배터리 팩을 특정했습니다. 현재는 불에 탄 배터리 팩들을 밖으로 옮겨 수조에 담그는 냉각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기준 배터리 팩 110여 개가 반출됐습니다. 소방은 나머지 200여 개를 마저 외부로 꺼낸 뒤 재발화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때문에 불이 완전히 꺼지고 복구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업무가 중단된 정부 업무 시스템은 647개입니다. 국가전산망의 심장부가 마비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작업실 온도가 내려가는 대로 우체국 금융과 우편 등 대국민 파급 효과가 큰 주요 정부 서비스 장애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재의 영향으로 항온 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버의 급격한 가열이 우려되었고 정보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시킨. 다만 아직 화재 열기가 다 빠지지 않아 언제 시스템이 복구될지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안부는 오늘 오전 상황 판단 회의를 열어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원 서류 처리와 발급 등을 위한 대체 서비스 사이트도 긴급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자가족 관계등록 시스템과 교통민원24, 세움터,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농업이지 등 6개 사이트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안부는 대면 민원 처리는 행정기관에 방문하기 전에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전산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기 접수와 처리, 대체 절차 안내 등을 통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도래하는 세금 납부와 서류 제출은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도록 유관기관에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리님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밤새 화재 진압에 있으신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산 시스템이 직결되어 있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전산 시스템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시설의 특성상 화재 진압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종과 대전에 위치한 정부 부처의 내부 전산망이 마비됐고 지금 현재 각 부처의 홈페이지 접속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화재가 초진이 된 상황이라는 보고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안부를 중심으로 위기상황 대응본부가 설치되어서 화재에
완전한 마무리와 함께 이후 복구 계획 마련에 주력을 할 것입니다. 우선 국가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또는 증명서 발급 및 차질을 빚는 등 그런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불편을 겪으실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우선 신속한 복구에 힘쓰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명하게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게 소통을 해 가겠습니다. 어떤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지, 언제까지 복구가 이루어질 것인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통해서 국민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부의 각 부처의 관계자나 장관 이하 다들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디까지 연관이 되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사실 파악을 지금 시작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어디서 구체적인 불편을 빚을 수 있는지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이 지금 잘 작동이 안 된다면 오늘 당장 출입국하는 공항에서 혹시 모바일 신분증만을 사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가신 분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리 좀 공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참 택배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여서 그와 관련해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를 준비하시라는 설명과 공지가 미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긴급한 대처를 하면서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게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화재 발생의 경위라든가 대응 과정,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전산망에 대한 백업 체계라든가 비상대처 매뉴얼이 잘 작동했는지 점검을 해가야 되겠습니다.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을 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이후에 실제적인 상황 대처는 우리 행안부 장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나가겠지만 장관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점검하고 우려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아직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긴장감 있게 인지할 수 있도록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복구 계획과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충분히 논의했으면 합니다. 네, 이번엔 취재 기자와 함께 이번 전산 시스템 마비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태영 기자, 먼저 피해 현황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름부터 생소한데요. 뭐 하는 곳인지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부 시스템을 관리하는 곳인데 이곳에만 무려 1,600개 업무를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등 중앙기관부터 시작해서 지자체 또 이번에 문제가 된 우체국 등 공공기관 전산 시스템이 거의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전산망의 심장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심장부 전산 시스템의 심장부가 마비가 됐으니까 피해는 상당히 클 것 같고요. 우체국 금융과 우편 시스템 마비가 됐죠. 그리고 특히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우체국 택배 서비스 많이 이용들 하시잖아요.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24 홈페이지가 여전히 접속 장애인 상태고 서울시 온라인 간편 인증 그리고 질병청의 일부 시스템도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지난 2023년에도 한번 이제 정부 시스템이 마비가 됐었는데 그때도 정부24를 비롯해서 여러 시스템이 장애를 겪었었는데요. 큰 불편을 겪었죠. 그랬죠. 아마 앞으로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까? 불이 난 게 이제 정보자원관리원 제7전산실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만 서버 70개가 보관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제7전산실에서 배터리를 교체하다가 불이 났다는 것만 현재 확인이 됐다. 이게 정부 설명입니다. 불이 나면서 이제 전산실 전체에 항온, 항습을 유지해주는 장치가 문제가 되면서 선제 대응을 위해서 전체 서버에 전원을 내렸고요. 그래서 현재 모든 서버가 멈춰 있는 상태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지금 막 이제 진화가 거의 다 끝난 상태여서 본격적인 화재의 원인 조사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내부에 있는 열기 그리고 연기가 일단 빠지고 나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해 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아까 노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곧 추석 연휴 아니겠습니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게 장기화되면은 국민 큰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까요?
우선 이제 정부가 급한 대로 국민행동 요령을 일단 공지를 했는데요. 예. 국민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시는 이제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있잖아요. 네. 네이버의 공지를 통해서 이제 민원 처리를 하시려면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이제 유선으로 확인하시고 이 민원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예. 또 현장에 가서도 늦어지거나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요걸 좀 양해해달라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예. 또 이제 민원 처리 처리와 그리고 발급 등을 위한 대체 서비스 사이트도 몇 가지 알렸는데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그리고 교통민원24, 세움터,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농업이지 등 사이트는 이제 우선 먼저 안내를 했습니다. 예. 언제 완전히 복구되는지가 중요할 텐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지금으로는 언제 복구가 가능하다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개의 서버가 있는 곳에서 불이 나면서 선제적으로 이제 전체 서버에 다 전원을 내린 상태인데 그래서 정부는 불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서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서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내부에 우선 연기가 빠지고 온도가 내려가면은 항온 항습기부터 먼저 작동을 시킨 다음에 다시 전문 요원이 들어가서 우선순위가 있는 시스템부터 정상 가동을 시켜보겠다. 이게 정부 입장인데요. 우선 들어가서 확인해 본 뒤에야 정확한 복구 시점이 예상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겠군요. 대통령실과 정부도 지금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죠. 네, 아까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 점검을 받았다고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도 이제 위기상황본부에 이어서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는데 전산재난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김희석 총리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국가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등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노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